안녕하세요. 배구산 산나물TV 자연농부입니다. 기농기촌 두 번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. 기농기촌 하시면 자, 첫 번째 제가 장목 얘기했잖아요. 자, 다음은 뭐예요? 지역 얘기해요. 지역. 올해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올해는 윤달이 끼어 있는 해예요. 윤달이 끼어 있는 해다라고 얘기하면 달이 어떻게 될까요? 더 한 윤달이 끼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날짜보다 다 땡겨지잖아요. 그죠? 그런데도 윤달이 끼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올해 홍천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 요 사이 그때 뭘 하냐 그러면 홍천에서 원래는 찰옥수수 축제라는 걸 해서 축제 기간에 맞춰서 찰옥수수 재배를 가장 많이 해요. 여기가. 그런데 농사꾼 욕심이 뭐예요? 그래도 그때 나가면 뭐 만약에 400원 받는데 내가 요거 한 2주만 땡기면 2주만 앞으로 딱 땡기면 딱 그래요. 2주만 땡기면 100원에서 150원 더 받아 내가. 500원에서 뭐 550원 받을 수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도박 아닌 도박을 하죠.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렇게 조금 땡기고 싶다 보니까 원래 심어야 되는,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심어야 되는 날보다 조금 빨리 심게 돼요. 조금 빨리. 근데 올 초에 냉해 때문에 난리가 났죠. 작년에는 또 너무 따뜻해서 난리가 났죠. 작년 생각하고 올해 심었어요. 올해 심었더니 아주 이것들이 뭐 4월 달에 막 계속 된설이 내리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.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여기 내 촌면에요. 옥수수를 3번 심으신 분이 있어. 옥수수 요 모종을 요만한 걸 갖다 심었는데 설이 이틀 동안 딱 내렸더니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또 사람을 사고 또 심는 거예요.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래요. 그러면 뭐를 알아야지 되냐. 도박은 하시면 안 되죠. 우리가 도박, 솔직히 농사도 좀 어느 정도 도박성이 있어요. 도박성이 있는데 도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지역을 왜 알아야 되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강원도 홍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강원도 홍천 제가 있는 이 농장 기준으로요. 만상일수라는 게 있어요. 자, 만상일수가 뭐냐 그러면 서리가 마지막까지 내리는 날짜예요.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면 5월 24일이었어요. 그러니까 5월 24일 전에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? 서리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서리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게 4월 20일쯤에 갖다 심어놨으니 5월 초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냥 전부 다.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맞는 작목이라는 게 왜 생기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지역에서 이 작목이 잘 되는 이유, 기후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. 내가 어떤 지역을 선택했어. 그런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맞지도 않는 작목이 돈이 된다는 이유 갖다 심는 사람들 많거든요. 지역을 이해해야 돼요. 여주나 이쪽 가시면 고구마가 되게 또 유명하죠. 그리고요, 뭐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찰옥수수가 유명하고, 뭐 문경 같은 경우는 오미자가 유명하고, 우리가 옛날에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. 우리 사회 시간에 뭐 배웠어요? 지역 농산물 해갖고 배웠잖아요. 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, 지금 왜 좀 달라졌어요? 뭐 대구, 뭐 의성, 뭐 풍기, 영주, 뭐 여기 안동 이쪽이 원래는 사과 주산지. 그러니까 그 주산지가 왜 그 주산지가 됐을까요? 제주도 하면 원래는 뭐였어요? 감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은 또 뭐 남해안까지 올라오기도 했고.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만 이해를 해요. 이거를 기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. 그런데 어떤 재배 기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주산지 사람들이 최고거든요.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. 태백에 가셔갖고 우리가 만약에 태백이나 저 대관령 이쪽 고랭지 농사 지역 가갖고 안반대기 이런 데 가시면 고랭지 배출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. 거기 계신 분들이 왜 그렇게 고랭지 배추에 막 목숨을 걸까요? 일교차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했었을 때 배추 키우기가 가장 좋다. 배추 묵기가 가장 좋고 실제로 다른 작목에 대해서 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훨씬 더 뭐 안정적이다. 이런 것들 때문에 안반대기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. 제가 자꾸 흔들어서 미안해요. 제가 이게 왜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올해 벌 2방 맞았다고요. 그래서 지금 그냥 노이로지가 걸려 있어서 자 그런 거라서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부산으로 갔어요. 부산으로 갔는데 무턱대고 뭐 추운 데서 되는 뭐 누리대 뭐 아니면 곰치 이런 걸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곰치를 키울 수 없나요? 누리대를 키울 수 없나요? 키울 수 있어요.
그런데 일단 초반 비용이 많이 들고요. 그 작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까지 돈이 많이 들겠죠.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가서 키운다라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하우스를 칠 거고요. 하우스에다가 차광막 70, 80 되는 거 차광막을 칠 거고요. 그래 놔놓고 그 안에다가 키워야 되는데, 근데 그것도 또 열 관리 해줘야 되니까 물 항상 열어두고 닫아두고 이 짓을 해야 되는데, 그거는 제가 이 작목에 대해서 아니까 할 수 있는 건데, 처음 하시는 분들이,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냥 글로 배워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 대한 작물을 왜 해보라라고 말씀드리냐 그러면, 그 지역의 어떤 유통망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작목을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유통 라인을 아시면요, 다른 작목을 하셔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야 또 지역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고요. 왜냐 그러면 정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. 제가 지역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좀 강원도에서 가장 크게 산채를 하는 쪽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처음에 동네에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. 왜 욕을 먹었을까요? 여기 전부 다 감자, 무, 배추, 이모작을 하셔요. 거의 다.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가 그래도 산채를 하시거든요. 처음에는 저희밖에 없었어요. 여기 전부 다. 유통하기 너무 힘들죠. 여기 있으니까. 제가 왜 개인 유통을 뚫었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. 누가 받아주지 않아요.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. 왜냐 그러면 여기 있는 뭐 농협도 그렇고 뭐 여기 있는 뭐 다른 그 유통 라인들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작목에 관심이 없으니까요. 딴 데서 뭐 잘 판다라고 얘기해도. 그런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? 제가 여기 와갖고 만약에 그쪽 유통 라인 사람들을 먼저 알고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농협은 아니면 여기 있는 유통 라인은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있어요. 그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새로운 유통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또 내게 필요할 수도 있어.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알아가기 위해서 요거 여기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거 그걸 해보는 거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처음 기농하셔갖고 올인하지 마세요. 새로운 작목 들어가실 때 올인하지 마세요.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야.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작목에 대해서 암만 열심히 책으로 보고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그 지역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봐야지 알아요. 왜냐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강원도 옹천 내촌면 강암리라고 불리는 이 동네 있죠. 이 동네하고 불과 여기서 4km만 딱 내려가면 내촌면 내촌면 소재지를 가면 해발 고도가 한 400m, 500m 차이 나요. 그럼 같은 기후 조건일까요? 달라요.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고.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농은 길게 준비하셔야 되는데 길게 준비하시면서 그 지역 특산물을 기준으로 내 유통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기농 기초는 일단 물건 팔 수 있으면 내려오시라고. 그리고 물건 팔면 제일 짜증나는 게 CS거든요. 왜냐 그러면 다른 공산품과 다르게 얘는 규격이 없어요. 어떤 사람은 이게 좋고 어떤 사람은 저게 좋은 게 많아갖고.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, 그리고 지역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지역에다가 작물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진 마세요. 어떤 지역에서 작물이 되는 작물이 있고 안 되는 작물이 있다는 거 정확히 아셔야 되고, 돈 된다라고 얘기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저기 남부지방에는 이제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대요. 그쵸?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고랭지 지역에다가 내가 하우스를 짓고 열대 과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름값이 더 들겠죠.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.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,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후, 그 지역의 토양, 그리고 그 지역에 올 수 있는 변수들까지도 다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서 지역 선택 엄청 중요해요.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시골에 원래 땅이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 고향으로 돌아가고 뭐 가셔야 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,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,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일 웃긴 게 내가 뭐 정년퇴직을 하고 아니면 내가 이제 일은 이제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찾아갖고 이제 다니다 보니까 아우 여기가 내 눈에 딱 들어왔어. 예쁜 거는 여행 가서 보셔갖고 예쁜 거예요. 네. 여행 오신 거 아니잖아요.
잊지 마세요. 제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작물 영상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, 기농기촌은 엄밀히 얘기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예요. 기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기농 하시는 분들은 농사라는 새로운 사업에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. 새로운 사업에 들어오면서요, 여기가 너무 예뻐. 어쩌라고요? 예쁜 게 밥 먹여주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. 어떤 지역에 딱 가셨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그 주변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주로 하고, 그러면 그 주로 하는 작목들의 성향, 기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고,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될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딱 맞는 거예요.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여기도 뭐 가실수 하시는 분들이 뭐 영하 30도까지도 괜찮아요, 40도까지도 괜찮아요. 열매 하나도 안 달려요. 집 뒤에 몇 개만 해보세요. 못 믿겠으면 몇 개만 해보세요. 해보시고 얘가 되네 라고 얘기하면 조금씩 늘리세요.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가 다 똑같죠. 올인만큼 나쁜 게 없어요. 올인은 도박이에요. 내가 벌 수 있을 만큼, 아니면 단일 장목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. 제가 여기서 알고 있는 여기 서성면에 가시면 기농 10년차 되시는 두 부부가 계신데요. 두 부부 다 뭐만 하시냐 그러면 오이만 하세요. 아니, 하실 수 있는 것도 오이하고 콩밖에 안 하세요. 딱 오이 끝나고 콩. 누가 보면 그래갖고 뭐 오이 값이 없다는데, 아니요, 인건비 안 들어가고요, 이거 하시잖아요. 그것만 해도 안정적인 삶을 사세요. 그리고 또 서석 오이가요, 실제로 가락동 시장에 올라가면 그래도 다른 것보다 1,000원 2,000원 더 쳐주니까요. 인건비만 안 들어가고 하면 자기 인건비 충분히 뽑는다라는 얘기거든요. 내 몸이 움직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. 그러니까 그분은 서석이라는 동네의 특성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신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다른 걸 하시기도 해요. 그런데 일단 자기 메인, 자기 주 수입원을 만들고 움직이신다는 거, 그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